2013년 4월부터 시작을 했죠. 3년 한 8개월 정도 된 거죠. 그 전에 유통도 쭉 하셨어요? 1995년 2월 달부터 지금 횟수로는 한 21년째 유통을 했죠. 원래 대표님 전공이 우리 유통이 아니라 국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산업공학 전공이었죠. 그러니까 공장자동화, 품질관리 뭐 이런 쪽이죠. 그 군대를 제가 그 오산 작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공군. 거기는 그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전산장교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근무하는 미군 장교가 뉴스킨이라는 거를 저기 했었죠. 그런데 제대를 95년 2월 달에 했는데 호주에 유학 갔다 온 친구가 그 친구가 가져온 제품도 뉴스킨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원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뉴스킨을 시작을 한 거죠. 95년 2월 달부터 그 US 남바로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 97년도에 말 정도에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98년도에 아예 떠나서 학원을 했는데 입시학원을 했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집사람이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입시학원을. 그런데 한 1, 2년은 잘 했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나오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나와서부터는 이제 회사들 만들어주고 컨설팅 해주고 마케팅 짜주고 그리고 조직 세팅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격으로 만들어주고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어요. 가장 우리나라 현재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95년 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59년도에 아메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79년도에 합법적으로 됐어요. 그것도 참 힘들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도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거기도 이제 합법적으로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95년 2월 달부터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16년이니까 20년째가 됐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79년도부터 네트워크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허벌라이프, 뉴스킨, 멜라루카 뭐 이런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다지고 나서 10년 후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95년도 2월 달에. 그것도 90년대 초 뭐 아메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프리마케팅을 했는데요. 그런 회사들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아메이의 대표이사도 구속도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네트워크법이 없다 보니까 무주공산이었죠. 그러니까 전부 펀드식이고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러다 95년도에 클린턴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방판법이 그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합법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죠.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많은 회사들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내 회사를 한다면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해외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젠마는 만들 때부터 글로벌 전산을 아예 준비를 하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4억, 인도네시아도 한 2억이 넘고요. 베트남도 1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필리핀도 1억이 넘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못 사는 나라라 그러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1천만 명씩 이상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괜찮게 살아요. 그래서 젠마가 태동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다.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오너로서 꼭 우리 사업자한테 이런 회사를 만들어 주겠다. 네트워크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죠. 그리고 20년 동안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뭐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들어온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교육도 받고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왔지만 실제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래도 그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마인드를 가지고 괜찮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죠.
요새 뭐 시중에 뭐 플랫폼이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앞으로 모든 게 플랫폼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죠. 사업 운영의 가장 첫 번째가 아마 이 사람과의 관계 수입을 아마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는데 뭐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20년 동안 유통 쪽에 흘러가면서 리더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퇴색이 많이 됐죠. 그리고 처음에 꿈을 안고 들어왔다가 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하면 이게 펀드로도 빠지고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직업도 전부 없어지는 판에 그 가족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고요. 많이 힘들어진다고. 근데 어느 누구든 가족이란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젠마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많은 그 네트워크 했던 분들의 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요. 근데 그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손해보고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남도 이용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젠마에 있는 젠마 식구들만큼은 조금은 기댈 언덕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젠마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살아야 될 의욕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 가족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젠마가 아닌가 봐요. 늘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 제품에 대한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품 개념. 제가 거꾸로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그 당신들 식구들한테 어떤 걸 먹이고 싶냐고. 그 당연히 최고의 제품을 먹이고 싶고 최고로 잘해주고 싶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거가 최고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최고의 제품을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상식적인 가격에 아니면은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로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식구들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거죠. 네. 그 젠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젠마. 젠마는 사랑이에요. 젠마는 가족이고 젠마는 행복이죠. 젠마하면 떠오르는 거는 보석이거든요. 보석이고 마는 엄마죠. 보석의 어머니, 보석의 근원. 근데 우리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젠마 식구들이죠. 가족이죠. 그래서 젠마 가족은 밖에 나가서 만약에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밤낮이 없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뭐 다른 취미 소식은 그냥 오로지 그러게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눈물 나와요. 젠마는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다 생존이거든요. 식구들이 참 열심히 해요. 다들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저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리더들이 뭐 밤잠 안 자고 뭐 고속도로를 달리고 하는데 흥청망청하게 뭐 살기도 그렇잖아요. 내년 2017년 아마 올해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어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내년 말까지 어떻게든 파크랜드 땅을 무조건 좀 사려 그래요. 최소한 사야 될 땅이 10만 평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주 쪽에 사실은 알아보고 있어요.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10만 평 이상, 그 다음에 지자체 국유지를 한 뭐 90만 평이다.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든 뭐 7, 80만 평,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젠마 파크랜드라 그래서 젠마 식구들이 머물 수 있고 놀 수 있는 모든 돈들을 버는 걸 다 거기다 쏟아볼 생각이에요. 3년 전부터 항상 얘기해왔지만 이제 뭐 가식화되고 있어요. 그 젠마 파크랜드가 거기에 그 수목원, 수목장부터 뭐 펜션 뭐 어마어마한 대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년 말까지 그것만 되면 내후년부터는 이제 토목공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도 저것만 나오면
일단 중심지부터 이제. 근데 최고급으로요. 그래야지 식구들이 와서 뭐 기분 좋게 놀다 가고 할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글로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그 글로벌 좀 내부 어느 쪽으로 지금 법인들은 중국 그 심양에 저 지사가 나가 있고요. 연변에 지사 개념으로 나가 있다고요. 현지 법인들도 거기 있고.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요번 주면은 이제 법인 준비가 거의 뭐 마무리돼가고, 캄보디아는 다음 달부터 이제 법인 만들고, 필리핀은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을 정리하고 새롭게 지금 법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은 뭐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한 중반 이후 가면 월 매출이 한 100억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수는 한 15,000번 정도 나갔는데 실제 액티브하게 뛰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내년부터는 뭐 잘 될 거니까 최소 한 3만 번 이상은 뭐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액티브하게 뛰는 사람이 일단 1,000명만 좀 넘어만 줘두면 뭐 매출 뭐 끌어올리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내년 지나서 내후년 정도 되면 월 매출이 한 몇백억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 말 정도 되면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제낄 것 같은 기대를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젠마가 어떻게 가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회사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오너 중심이 아니고 가족 중심이야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뭐 어느 한두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유물이라는 거를 젠마가 보여줘야 돼요. 대표 네. 사업자님이 아주 정말 같은 어떤 사업의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사업의 관계로 우리 대표 사업자님하고는 뭐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째 되죠. 가족이죠, 뭐 가족까지. 그 삶의 동반자들이죠, 뭐 전부 다. 네.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고 이 회사가 존속이 되지만 우리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 젠마가 있는 한 끊임없이 같이 가야 돼 식구들이죠. 진짜 어떤 오너가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도 잘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일 잘하고 못하고 뭐 능력 있고 없는 건 둘째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나든 오나가 아니든 간에 서로가 좀 진솔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정말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도 못해요. 그냥 져주고 말지.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까지도 20년이 됐지만 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에 돈 버는 것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없어지고 가다가 없어지고 가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분간은 할 줄 안다고요.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오래 갈 회사인지 안 갈 회사인지, 이 회사로 가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는 그래도 조금은.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분간을 못 해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트워크의 현실이라고. 근데 누구 탓으로 돌릴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좀 SNS를 통해서 누가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만큼 또 우리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고 또 그만큼 대중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SNS 전략이 되려면 바탕이 깔려야 돼요. 가격부터 일단 적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이 회사의 제품만큼은 리더들이 애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지만, 그리고 나서 SNS가 됐을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 바탕이 안 돼 있으면 SNS를 백날 해도요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SNS가 좋다 그래도 이 톱니바퀴가 이게 맞춰져야지만 이후에 SNS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구상을 했으면 구상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느냐가 안 들어가 있으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다문화 가정에다가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그 연령 수준들도 20대부터 80대, 70대까지 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이 SNS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품은 스토리를 보게 되지만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품이 가장 중요해요. 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품 컨셉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친환경, 자연 뭐 이 개념으로 리그레션이라고 그러죠. 회귀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들 하나하나가 이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근데 물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웬만한 건 다 자체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오나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그 법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만의 제품이죠. 그러니까는 독자적인 제품들군이 너무 환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젬마 그린에서 저 멀티오나이저. 근데 젬마정 어페라 그 팬티도 전 세계 어디도 없는 팬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광산에서 나오는 팔찌, 목걸이 이런 방석, 매트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젬마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나갈 때 갑질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는 건 이런 것들은 널린 게 그거잖아요. 경쟁 상대가 여기저기 다 있다면 최상의 제품들을 가지고 최저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제 지금 제품 컨셉이거든요. 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식품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자금이 되면 되는 대로 많이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낮추는 대로 가격은 더 싸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도 사 먹고 하는 것도 부담도 없고 괜찮잖아요. 대표님 끝으로 우리 사업자님들한테 한 말씀. 사랑합니다.